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 중입니다. 이 금리에 민감한 보험 업종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요. 오늘 보험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.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나오셨어요. 네, 생명보험 업종의 이 장기채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이죠. 네, 생명보험 업종은 기본적으로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사실 이제 그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체가 금리와 연동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자산단에서 먼저 놓고 보시면은 전체 운용자산 중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% 정도가 됩니다.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채권이 네. 아무래도 그 장기 금리에 이제 연동이 되는 장기 채권 쪽에 이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자산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네. 부채단에서도 사실 이제 보험업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이제 투자를 해두면은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해두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뭐 몇 프로 금리에 이제 뭐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게요라고 네.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. 요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증시에서는 생명보험 업종의 종목들을 봤을 때 뭐 오늘 오전장에서는 살짝 움직이긴 했었는데 유독 주가가 잘 가지는 못합니다. 왜 그렇다고 보세요? 그게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금리가 워낙 이제 그 저금리 네.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억눌려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좀 장기 금리가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생명보험 업종이 크게 이제 변동성을 가져가는 구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에는 과거에 판매했었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부채단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에게 약속한 부담 금리는 지금 대략 평균적으로 한 4.4%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생명보험사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률은 운용자산 수익률은 대략 한 3.3% 정도 되거든요. 역마진이 한 그러네요. 마이너스 1.5%포인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. 여기에서 발생하는 역마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좀 상승을 해야 주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장기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삼성생명이라던가 네.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큰 금리 민감도를 주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국제회계 기준이랑 지급 여력 제도가 향후 2023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보험 업종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네, 이 부분은 제가 그 그림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네. 같은데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그동안 이제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거를 좀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.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고객이 가입하는 시점에서 만기 시점까지 받는 모든 그 보험료의 현재 가치를 향후에 지급할 미래 보험금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. 네. 여기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지금 보험사들은 IFRS 그 4라는 이제 그 네. 회계 기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회계 기준은 이 가입 시점에서부터 만기 시점까지 그 할인율을 미래 가치의 할인율을 그 원가로 평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원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도에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이 2020년에 만기라고 하면은 2000년도에 금리를 가지고 이 보험료를 혹은 이제 이 보험금을 그 지금 부채로 잡는 현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. 2023년부터 바뀌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원가로 평가하고 있었던 부채를 뭐 200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었던 그 금리를 할인율을 2023년부터는 모두 이제 시가평가를 함으로써 보험 부채가 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겠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 저희가 자산 부채로 나눠서 놓고 보았을 때 부채가 계속 이제 십수년간 원가로 평가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사실 자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. 이 네. 부분을 정상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스킴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부담금리의 평균이 대략 4.4%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뭐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한 1.6% 정도 되죠. 네. 그만큼의 갭이 할인율로 이제 새로 반영이 되었었을 때
부채가 늘어나고 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명보험 업종은 단순히 저희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뭐 한화생명 같은 회사는 지금 PBR 0.11배 네, 정도예요. 아주 저평가돼 있죠. 네, 그런데 네. 제가 이 회사를 사실 이제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2023년이 되었을 때 할인율이 다시 반영이 되었을 때 얼만큼 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달라지겠군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그렇군요.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는데요. 이 금리 전망은 어떠신가요? 네, 저희는 내년 1분기 말까지 장기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네.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플랫하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가 지금 아마 표가 나올 텐데 이제 저희 하우스의 2021년 예상 금리 전망인데요.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그 작년 말까지고 네. 2021년 그 상반기까지 좀 이제 잠깐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21년 1분기 말 기준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1.6%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1.65%를 원래 이 전망은 저희가 1.55%를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0bp를 상향 조정을 한 수치이고요. 네. 보시면은 국고채 3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단기 금리의 상승은 어느 정도 잡아놨지만 장기 금리 단에서는 사실 최근에 그 수급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네.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가 총 105조 원이 신규로 발행이 됩니다. 그 중에서 이제 5조 원은 한국은행에서 매입을 해줄 거고요. 네. 나머지 100조 원이 계속 이제 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내년도 채권 금리의 전망을 좀 들어보셨습니다. 이제 개별 기업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금리 상승 수혜주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삼성생명 그리고 하나생명 가장 네. 큰 기업 두 종목을 꼽아주셨죠. 맞습니다. 네. 이 두 개의 회사는 국내 생명보험사들 중에서는 이제 빅3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회사들인데요. 네. 사실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은 거의 유사한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.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한 8.6% 정도 맞아요. 가지고 네. 있고요. 그리고 하나생명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동안의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의 주가 하단은 지지할 수 있다라는 관심이 컨셉이 있었죠. 있는 네. 거죠. 하지만 하나생명은 그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빠졌었던 거고요. 저금리가 지속되면서. 근데 지금 제가 산출했었을 때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만약에 그 모든 지분을 다 매각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지분 가치는 약 16.7조 원 정도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삼성생명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.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네. 이만큼의 갭매꾸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.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. 뭐 지금 뭐 최소 얼마까지는 뭐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하나생명에 대해서 붙인 별명이 하나 있어요. 네. 그 KTB QQQ라고 해서 QQQ요? 네. 네. 그 혹시 미국 주식 좀 하세요? 잘은 몰라요. 네, 최근에 그 좀 유행을 했었던 게 SQQQ하고 TQQQ라고 해서 나스닥 네. 그 세배 레버리지 ETF가 네. 있었어요.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나생명도 사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고 주가를 보시면은 뭐 삼성생명이라던가 동양생명, 미래에셋생명보다도 훨씬 더 금리에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. 실질적인 펀더멘털 자체는 삼성생명과 하나생명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금리 민감도를 조금 더 주가로 좀 이제 만끽하고 싶다라고 네. 하시면 무조건 하나생명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리가 오르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거기에 펀더멘털도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고 네. 만약에 이제 배당까지 기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렇다면 무조건 삼성생명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을 좀 비교해서 보니까 더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. 그러면 두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네, 두 기업의 실적은 사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업종의 비수기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금리가 하락했었던 부분을 매년 4분기 말에 일시적으로 손
손실로 잡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거를 저희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네. 추가 적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2, 3분기 대비해서 당연히 감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금리뿐만 아니라 시장 지수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일정 부분은 오히려 적립이 아니라 환입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은 순이익 기준으로 691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. 한화생명은 지금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작년에 워낙 금리도 안 좋았고 시장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. 좀 이제 손실이 컸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올해에는 좀 이제 엽기적 효과로 반영이 되면서 YOY로는 좀 개선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워낙에 이제 생명보험 업종은 우리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어서 알기 쉽게 좀 풀어주셨으면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미연 연구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.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